네, 정부에 계신 연고대 편입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편사 편입논술학원에서 연고대 편입 논술, 그리고 경찰대 편입 언어논리 대표 강의하고 있는 김현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 샘플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샘플 강의 세 번째 시간에서는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개념화랑 두 번째 시간에 배운 구조 독해를 바탕으로 실제 제시문을 독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 정규 수업에 이렇게 제시문을 독해하고 요약하는 커리큘럼을 꼭 편성을 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리트 언어의 지문을 가지고 많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요약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고려대학교 편입논술에서 2000자 정도의 길고 어려운 제시문을 400자로 요약하는 문제가 고정 출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기출된 문제만으로는 그걸 연습하기가 충분치가 않아요. 그런데 리트 언어이해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 편입논술에 나오는 그 지문이랑 길이도 유사하고 난이도는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연습하기에 최적의 재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특히 독해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을 이 샘플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유튜브에 그 독해 시범이라고 해서 올린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요약문까지는 작성을 하지 않고 이제 개요 작성까지만 했던 수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의 좋은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시문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그 독해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독해 작업을 크게 미시 독해랑 거시 독해로 구분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저만 쓰는 구분은 아니고 사실 뭐 많은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구분인데요. 미시 독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문단 단위 독해 작업이 돼요. 여기서 왜 문단 단위 독해냐면은 문단은 하나의 의미 단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문단 단위 독해가 미시 독해가 됩니다. 다만 문단과 의미의 단위가 불일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개의 문단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구성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의 문단이 여러 개의 의미 단위로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결국에는 의미 단위가 기준이 돼서 독해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미시 독해를 할 때 제가 두 가지를 강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해당 문단에 제목을 붙여봐라. 왜 제목 붙이기를 제가 강조하냐면 제목을 붙이면서 일반화, 개념화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문단의 세부 내용을 파악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다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정보를 축약하고 버려서 필요한 정보만 남긴 상태로 정리를 하는 것. 이게 미시독해고요. 거시독해는 지난 샘플 강의 때 말씀드렸던 글 전체 구조 파악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거시독해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글을 조망하는 작업이고 이때 구조 파악을 할 때에는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범주화를 올바로 할 것, 논증 구조랑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리트 텍스트 가지고 미시독해와 거시독해하고 요약하는 것까지 한번 자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텍스트로 돌아와서 여기 2018학년도 리트 언어의 1번부터 3번 문제까지 텍스트가 있습니다. 차별금지 원칙에 대한 텍스트고 텍스트 난이도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 지금부터 시간을 한 10분 정도를 일시정지를 해주시고요. 제가 방금 가이드란 내용에 입각해서 나름대로 미시독해와 거시독해를 하신 다음에 다시 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10분 동안 글을 읽고 미시독해, 거시독해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독해 습관인데 항상 이렇게 문단 앞에 이렇게 번호를 붙입니다. 번호를 붙이는 작업은 1, 2초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자, 네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분량이 한 2,000자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인매에서 차별은 성별, 인종, 종교, 사상, 장애,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특정 집단을 소수자로 낙인 찍고 불리하게 뭐 대우하는 것이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일반적으로 민주국가에서는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가치 판단이 있고 헌법도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된대요. 원칙은 차별하면 안 된대요. 특히 고용 같은 경우에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하는 대표적인 규범 영역이다. 특히 고용 분야에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고용관계에서의 차별금지 역시 근로자의 인권보호가 중요하대요. 따라서 이런 말을 하네요. 노동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교환 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적 목적에 의존하더라도 인권보호의 취지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가 정당성이 상실된다면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어려워져요. 분명히 차별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차별할 수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냐면 첫 번째 문단 읽고서 이 글은 차별을 옹호하는 글이다. 차별해도 된다는 글이라는 느낌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자,
미시독해, 거시독해. 자, 1문단. 문단 번호 쓰고, 자, 1문단의 제목을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차별금지 가치와 특히 어디에서 중요하대요? 고용이죠. 고용 분야에서의 적용. 뭐 차별은 성별 어쩌고저쩌고에 대한 불리한 단어도 그냥 패스할게요. 자, 헌법 바로 들어갈게요. 자, 헌법은 차별 금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고 있어요. 목적이 뭐라 그랬죠? 인권 보호를 위해서. 자, 그러면서 고용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 독해할 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읽었던 텍스트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인권보호 취지가 아니라면 차별금지 입법을 하더라도 정당하지 않다고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명제 형태로 쓴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권보호 취지는 차별금지 입법 정당을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거는 명제니까 대우를 취하면 뭐가 될 수 있냐면은 차별금지 입법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어야 한다? 인권보호 취지여야 한다.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차별금지 입법은 인권보호 취지일 때만 정당한 거니까 인권보호 취지는 차별금지 입법 정당을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고 인권보호 취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차별금지 입법 좋은 거지만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이제 리트 문제였으니까 당시 굉장히 정답률이 낮았던 객관식 문제의 정답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차별금지 입법이 정당하다면 인권보호 취지를 지닌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해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 1문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 2문단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문단부터 이제 까다로운 내용들이 나와요. 자, 차별금지 원칙 내지 평등의 개념은 같은 것을 갖게 이것도 아는 거예요.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다만 무엇이 같은지를 제시해주는 구체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한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가 어떤 속성을 갖는지에 따라 차별금지 원칙으로부터 근로자가 보호되는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 말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독해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는 아이씨 차별하지 말라고 해놓고 뭔 소리야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과감히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차별 조화라고 읽으시는 거예요. 차별해도 돼.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 원칙은 차별하지 말란데 실제로는 뭐 해도 돼? 근로자가 보호되는 효과는 달라진다는 얘기는 차별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죠. 즉, 장애인은 안 읽을게요. 이것만 읽어요. 장애인 차별할 수도 있어. 이렇게. 장애인 뭐 해도 돼? 차별해도 돼. 그리고 구체적인 고용관계 근로조건이 강행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결정되는 경우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차별금지라는 보호가 달라진대요. 강행 규정이 금지한대요. 이제 규정이 금지하면 차별 안 되겠죠. 강행 규정이 금지하면 이것도 봐봐요. 차별의 시장을 주장하는 근로자는 비교 대상자와 근로가 동등하다는 것을 어렵잖아요. 그렇게 읽지 마시고, 아니, 강행 규정이 있으면 이거 차별 안 되겠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강행 규정 없으면 차별해도 되겠네. 바로 나오죠. 반면 개별 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계약이면 이것도 뒤에 뭐 동일 조건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 금지 그러한 계약이 어렵잖아요. 차별해도 돼. 결론 이거네요. 강행 규정 있으면 차별 못하지만 강행 규정 없으면 차별해도 돼.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단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이 문단, 자, 디테일하게 이렇게 갑니다. 고용 관계에서의 차별금지 원칙과
실무에서의 적용이라고 할게요. 자, 이 문단의 핵심 논리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차별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돼요. 강행 규정 있으면 차별도 안 돼? 차별 안 돼. 그런데 뭐가 없으면 강행 규정 없는 자유계약이면 뭐 할 수 있어? 차별할 수 있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강행 규정 있으면 차별하지 않지만 강행 자유계약이면 차별해도 돼. 그리고 이 글은 계속해서 뒤에는 뭐 성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연령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학력에 대한 얘기도 하고 남녀 간 임금 차이에 대한 얘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파편적으로 쏟아져가지고 여러분들의 독해를 필요하게 만들 텐데 그 모든 원칙은 이거예요. 차별해도 된다로 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3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강행 규정이면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강화하니까 차별하면 안 되는 것도 다시 차별금지법규의 취지에 따라 달라진대요. 봐봐요. 느낌을 봐요. 강행 규정 있으면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다는 얘기는 강행 규정 있을 때조차 결국은 뭐 해도 된다? 차별해도 된다. 그러니까 제가 1문단을 읽고서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 차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 얼마나 차별 좋아하는 사람이냐면 강행 규정이 있을 때조차 차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남녀 고용 평등 몰라요. 법이 있대요. 남녀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몰라요. 그냥 몰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임금 체계를 소극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약하다는 얘기는 차별해도 된다. 다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임금 체계 소극 수정이면 차별해도 된다. 반대로 위규정의 취지가 실제 시장에서 여성 노동자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보상을 상향해서 남녀 간 임금의 결과적 평등이면 강하니까 차별하지 말라. 다시 나눕니다. 이것도 된다 안 된다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문단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별금지 법규의 취지에 따른 근로자 보호 정도의 차이 잡고, 자, 이거는 어디 안에서의 구분이냐면 강행 규정 있을 때 구분인데 강행 규정이 있어도 목적에 따라 첫째, 자, 모면은 약하대요. 목적이 남녀 간 임금 체계의 소극적 수정이 목적이면 보호 정도가 약하대요. 보호 정도가 약하다는 말은 차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남자와 여자의 임금 다르게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목적이 뭐라면 결과적 평등이면 여러분 결과 평등이면 진짜 완전 평등이니까 차별하면 안 되겠네요. 이런 무슨 보호다? 강한 보호래요. 결론은 뭐에 가깝냐면 차별해도 된다에 가깝습니다. 자, 사문단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근로관계라도 연령, 학력, 학벌에 따른 차별금지는 성별보다 약하다는 얘기는 결국 이 얘기예요. 연령, 학력, 학벌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차별된다. 자, 성별에 따른 거는 상대적으로 차별이 어렵다. 하지만 연령, 학력, 학벌에 따라서는 차별할 수 있다. 물론, 여러분, 물론은 결국 차별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읽어볼게요. 물론 고학력자나 저학력자에 대한 차별금지 법규나 취지 역시 전통적 금지 사유의 취지와 다를 법다. 즉, 뭐 인권 보호를 위함이다. 그러므로 특정 연령대의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노동시장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차별금지 법규 제정 가능하다고 돼 있으면 차별하지 말란 얘기야? 아니죠.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 역접 접속사 A 법 B면은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B. 그러나 연령에 따른 노동 능력의 변화는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므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거 어떻게 읽으냐면 연령 근거로 차별해도 된다예요. 차별해도 된다예요. 이렇게 읽는 거. 결론은 이 글은 일관된 논리로
헌법은 차별 금지 가치를 지향하나 실제로는 뭐 해도 돼? 차별해도 조화로 귀결이 되는 글이에요. 이렇게 깔끔하게 독해가 됩니다. 자, 사문단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사문단은 제가 그냥 한 문장으로 처리를 해볼게요. 연령, 학력, 학벌에 따른 보호 정도가 그래도 성별은 선천적 요소이고 연령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학력이나 학벌은 노력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거니까겠죠. 약하다. 결론은 뭐 해도 좋다? 차별해도 좋다. 자, 보시면 제가 지금 미시독해를 한 건데 엄청 자세하게 했어요? 간결하게 했어요? 생각보다 되게 간결하게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2000자 정도의 긴 제시문을 읽을 때 이 내용을 일일이 다 기억을 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글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거시독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시독해라는 것은 이제 글 전체 구조도를 그리는 건데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글 전체를 지배하는 최상위 개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차별금지 원칙이 되겠죠. 근데 얘는 뭐여야 된다? 인권보호 취지여야 한다는 거죠. 일문단의 핵심 논리. 그리고서 제가 두 가지로 한번 범주화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인데 학생들한테 자, 이걸 두 부분으로 범주할 겁니다. 어디서 쪼개면 좋을까요? 물으면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쪼개요. 구체적 기준과 그다음에 차별금지의 근거로 이렇게 쪼갭니다. 다시 구체적 기준이 있고 차별금지의 근거가 있다. 자, 구체적 기준은 뭐냐면은 여기서 저는 강행 규정인 경우랑 자유계약인 경우를 쪼개요. 자, 기본적으로 자유계약일 때는 뭐 해도 돼요? 차별해도 돼요. 무조건 가능. 강행 규정일 때는 세모. 왜 세모냐면 안 되는 건데 얘도 다시 나누죠. 목적이 거시독해서는 미시독해서 해놓은 디테일한 얘기를 다 쓰지 않아도 좋아요. 목적이 남녀 간 임금체의 뭐 소극적 수정일 때는 이때는 약한 보호고 그 다음에 어떨 때 강한 보호였죠? 결과의 평등일 때 강한 보호가 됐죠. 이게 구체적 기준에 따른 차이였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의 근거는 크게 둘로 얘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별에 따른 차별이랑 그 다음에 연령, 학력, 학벌에 따른 차별. 성별은 상대적으로 선천적인 요소니까 그래도 강한 보호가 적용되는 반면 연령, 학력, 학벌에 따른 것은 보호 정도가 약하다. 그럼 보세요. 헌법의 원칙은 분명히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차별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글의 요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차별해도 된다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글을 미시독해와 거시독해를 통해서 저는 이제 이것까지 완성하는 거를 글을 장악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글을 장악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글을 장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을 할 때는 제가 이제 요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요약은 네 글이에요. 네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원래 제시문을 보지 말라고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원래 제시문을 보면 원래 제시문의 표현을 갖다 베끼게 된다. 그러면 요약이 네 글이 안 나오게 된다. 그럼 뭘 보라는 거냐? 여기 있는 미시독해, 거시독해 한 거 보고 쓰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여건이 가능하신 분들은 원고지를 준비하셔서 400자로 문제는 위 제시문을 400자 플러스 마이너스 50자 그러니까 350자에서 450자로 한번 요약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 요약 답안까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요약하셨다고 저는 가정을 하고 제 실제 답안을 보여드릴게요. 자, 핵심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명사형 키워드로서
답안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키워드예요. 핵심 개념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채점 기준에 이것들이 핵심 개념어다라고 적혀 있고 여기서 누락이 될 때마다 그냥 기계적으로 마이너스 1점이든 2점이든 감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차별, 고용, 인권보호, 강행규정, 계약, 사용자, 근로자, 성별, 연령, 학벌 같은 키워드들은 글에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던 키워드들이죠. 이 키워드들만큼은 그대로 답안에 살린 상태에서 제시문을 보지 말고 요약은 내 글이니까 어떻게 해라? 개요를 작성한 거를 바탕으로 요약을 해라. 자, 보시면 문단이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 학생들이 요약이 한 400자 정도 되니까 짧으니까 톰으로 하나의 문단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반드시 요약문도 문단 구분을 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논술문에서 문단은 의미 단위이기 때문에 글 전체의 의미 단위가 하나일 수는 없어요. 재구성을 하더라도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의미 단위로 끊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요약문을 작성할 때 제시문 가는 차별금지 법규에 대해 서술한다.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고려대학교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요약문은 나의 글이기 때문에 제시문 가는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쓴 글처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차별금지법규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가 첫 번째 문장이죠. 이 말이 결국 이게 뭐냐면 글 전체의 요지가 돼요. 제가 강조하는 게 요약문의 첫 번째 문장은 글 전체의 요지를 꼭 적어줘라. 글 전체 요지는 뭐다? 차별해도 된다죠. 차별해도 된다를 패러프레이징 한 게 이 첫 번째 문장이죠. 그 다음 고용관계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입법은 인권보호가 목적이어야만 정당하며 법규가 있어도 차별금지 사유에 따라 보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일반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론에서 한번 끊어주고 그럼 밑에는 뭐야? 구체겠죠. 구체 볼까요? 임금차별 하더라도 강행규정 없이 자유계약이면 보호 정도 약해요. 또한 강행규정이 있어 보호가 강한 경우에도 취지가 소극수정이면 약하고 결과평등일 때만 강하네요. 여기까지가 3문단. 또한 사용자는 자신의 영업활동에 적합한 근로자를 고용할 자유가 있기에 연령, 학력, 학벌에 의한 차별은 성별보다 보호 정도 약해요. 즉 차별해도 되네요. 끝. 보시면은 이 요약문이 여기 제가 해드린 그냥 거시 독해를 그대로 옮겨서 살만 붙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요약문 작성할 때 원래 제심은 안 봤어요. 왜? 내 글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독해와 요약을 꾸준히 공부하시면 분명 여러분들의 독해력이 1년 동안 비약적으로 상승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수업이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수업에 등록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제 수업을 듣지 않고 독학으로 공부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수험생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샘플 강의 3개를 통해서 보여드린 참고사항을 바탕으로 공부 방향성을 설정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샘플 강의까지 저는 마쳤고요. 여러분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연고대 편입, 경찰대 편입 수험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